알고 계셨나요? 매일 정성스레 챙겨 먹는 그 한 알의 영양제가 오히려 내 몸속에 암세포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단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내 몸속에 병의 불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충격적인 결과들이 쌓여갔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몇몇 영양제들이 특정 조건에서 암세포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 저는 그 데이터를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10알씩 챙겨 먹던 분이 병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죠.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병을 키우는 현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영양과 암의 상관성을 연구해 온 박선우 박사입니다. 오늘 암을 자라게 하는 영양제의 진짜 정체와 대신 어떤 음식이 내 몸을 지켜주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 그리고 노력 모두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김영숙 님이었어요. 남편분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시면서 스스로 건강을 꼭 챙겨야겠다고 다짐하셨죠. 아침마다 달력에 표시해 두고 오늘은 눈 영양제, 저녁엔 혈관 영양제 하며 하루 10알 가까이 챙겨 드셨어요. 식탁 위엔 반찬보다 알약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도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웃어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입맛이 줄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밤에 자주 깨셨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진 결과도 예전보다 수치가 나빠졌고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김영숙 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박사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자꾸 더 피곤해질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의 식습관을 함께 살펴보니 음식으로도 이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영양제를 과하게 더하니 몸이 감당을 못한 거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그 후 저는 김영숙 님께 이제 알약 반만 드시고 대신 밥상에 색을 더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숙 님은 매일 식탁 앞에 앉아 이렇게 적으셨죠. 오늘은 시금치나물, 당근 볶음, 두부 반모, 아몬드 한 줌. 그리고 약 대신 음식으로 나를 채우자는 생각으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혈색이 돌고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상하게 약을 줄였는데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분의 말에 주변 지인분들도 놀라셨죠. 그렇게 김영숙 님은 영양제보다 밥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하루 3끼 속에 담긴 균형 잡힌 음식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영양제를 챙기지만 정작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는 분. 혹은 영양제를 안 먹으면 불안해지는 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가 몸을 되살릴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영양제의 실제 종류와 대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우리 밥상 속 보물 같은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암세포 성장을 돕는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 믿었던 성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타카로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는 성분이죠. 하지만 흡연자나 과거 흡연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증가했고 사망률이 17%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흡연자의 폐 조직에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과 고농도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오히려 세포 손상을 촉진하는 물질로 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좋은 성분도 조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정모님은 눈이 침침해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매일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다가 10년 전에 끊으신 분이었죠. 건강을 되찾으려는 마음에 눈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영양제를 중단하고 식단을 바꾸신 뒤 호흡 상태가 훨씬 안정되셨어요. 지금은 당근 주스 대신 당근채 볶음으로 영양제 대신 신선한 채소로 눈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다. 주황색과 녹색 채소로 충분히 보충하세요. 당근, 시금치, 케일, 늙은 호박 한 접시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 참기름 한 방울 두른 당근 볶음이 아주 좋습니다. 흡연 경력 있는 분은 베타카로틴 영양제는 절대 피하세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 지금 드시는 눈 영양제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지만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면 반대 효과를 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400단위 이상 복용한 남성에서 전립선암 위험이 17% 증가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암을 예방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량이에요. 적당한 양의 비타민 E는 세포를 지키지만 과도한 양은 오히려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암세포가 생긴 상태에서 고용량을 복용하면 암세포도 함께 보호받게 되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74세 김도현님은 젊게 보이기 위해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항산화제가 노화를 막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5년 넘게 꾸준히 드셨죠. 그러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코피와 멍이 잦아졌어요. 화장실에서 코를 살짝 풀기만 해도 피가 나고 팔에 가벼운 충격만 있어도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진 거였죠. 복용량을 줄이자 증상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견과류 한 줌과 올리브유로 자연스럽게 비타민 E를 섭취하고 계시고 오히려 피부 상태도 더 좋아지셨어요. 비타민 E는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시금치로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샐러드 한 접시에 올리브유 한 숟갈만 추가해도 충분하고요. 아몬드는 하루 10알 정도만 드셔도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고용량 비타민 E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서 코피나 멍이 잦아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복용량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량 엽산입니다. 엽산은 DNA 복구를 돕지만 과잉 섭취 시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엽산을 3년 이상 복용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2배로 늘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임신부에게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것을 돕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상 세포만 분열하면 좋겠지만 암세포도 세포입니다. 고용량 엽산은 암세포의 빠른 증식을 도울 수 있어요. 65세 박영호님은 혈관 건강을 위해 엽산제를 복용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엽산이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거였죠. 그런데 2년 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재발했습니다. 5년 전에 제거했던 용종이 다시 생긴 거예요. 전문가와 상담 후 엽산 보충제를 중단하고 대신 식사로 엽산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나물 한 접시, 점심에 브로콜리 반 송이, 저녁에 렌틸콩 한 숟가락. 이렇게 6개월을 지내신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안정되었고 용종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렌틸콩,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충분한 엽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이나 미역국을 곁들이시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용종이나 암 병력이 있다면 엽산 보충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분표를 보시면 폴산이나 폴레이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칼슘입니다. 칼슘은 필수지만 과하면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대규모 조사에서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많이 신경 쓰십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게 칼슘입니다. 체내 칼슘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고 전립선 조직에 침착되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70세 윤정자님은 골다공증이 걱정돼 우유, 치즈, 칼슘 보충제를 모두 섭취하셨습니다. 아침엔 우유 1잔, 점심엔 치즈 2장, 저녁엔 칼슘 알약 2알. 이렇게 5년을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생겼더라고요. 칼슘이 과도하게 쌓인 결과였습니다. 결국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고 음식으로만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소화도 편해지고 결석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지방 우유 1컵, 두부 반모, 멸치 1줌, 브로콜리 1접시면 충분합니다. 하루 햇볕 20분으로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시고요.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있어야 흡수가 잘 되니까 아침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하루 500mg 이하만 권장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음식 외에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루 총 섭취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면역 기능에 필수지만 고용량 복용은 전립선암과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 혈중 셀레늄 수치가 높은 남성이 보충제를 복용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91% 증가했습니다.
셀레늄은 미량 영양소입니다. 아주 조금만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몸은 하루에 55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고용량 보충제가 인기를 끌었어요. 문제는 셀레늄은 필요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조금만 과해도 독성이 나타나죠. 69세 송재훈님은 항산화 목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더니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죠.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셀레늄 수치가 기준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 드시던 종합 비타민에 셀레늄이 들어 있었고 평소 식사로도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충제를 중단한 후 3개월 만에 손톱 상태가 좋아지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잡곡밥, 해산물, 달걀, 고기, 견과류로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현미밥 한 공기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2알만 먹어도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셀레늄 중독 시 탈모, 손톱 변형, 소화장애가 나타납니다. 혹시 셀레늄이 들어간 보충제를 여러 개 중복해서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종합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를 함께 드신다면 성분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성분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이라면 당장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서랍에 있는 영양제 통을 꺼내서 성분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엽산, 칼슘, 셀레늄. 이 중 하나라도 고용량으로 들어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암세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양을 안전하게 보충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암을 부르는 영양제를 피하는 법을 넘어 내 몸을 지키는 진짜 영양 섭취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성분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을 채우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으로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음식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상호작용으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당근 1개를 먹으면 베타카로틴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섬유질, 칼륨, 비타민 C, 그리고 수십 가지 식물 영양소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몸에 천천히 흡수되죠. 반면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 고농도로 들어있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영양소만 과도하게 들어오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을 과하게 먹으면 철분 흡수가 떨어지고 아연을 많이 먹으면 구리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매일 다른 색의 채소 5가지, 단백질 1가지, 통곡물 1공기. 이게 제가 드리는 황금 공식입니다.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까지 흰색 무.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식탁에 올라온다면 그날 영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식탁에 몇 가지 색깔이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필요한 성분만 단일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중복 섭취로 과잉 위험이 큽니다. 성분별 함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다 복용이 쉬워요. 종합 비타민 하나에 10가지 이상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 내가 정말 부족한 건 1~2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 보충제로 또 들어오면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로 부족한 성분만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만,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만.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단일 성분으로 보충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제품만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 인증,
전문가 추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가 수천 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제대로 된 원료를 쓰지 않거나 함량이 표기와 다르거나 심지어 유해 물질이 섞인 제품도 있어요. 값이나 광고 문구보다 제조사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크와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GAMP 인증은 받았는지, 중금속 검사는 통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복용 후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영양제는 개인차가 큽니다. 같은 제품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고 어떤 분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시작하고 2개월에서 3개월 후 컨디션, 피로, 소화 상태를 기록하세요. 간단한 수첩에 날짜와 함께 오늘 몸 상태가 어땠는지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피곤했는지, 소화는 잘 됐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이렇게 3개월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액 응고제, 당뇨약, 위장약과 일부 영양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 오메가3, 마늘 추출물은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이런 보충제까지 함께 먹으면 코피나 잇몸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계피나 크롬 보충제를 먹으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고, 위장약을 드시는 분이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를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새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엔 비타민 B, 점심엔 비타민 C, 저녁엔 마그네슘이 흡수가 좋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똑같이 작동하지 않아요. 아침엔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니 비타민 B 같은 에너지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저녁엔 이완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니 마그네슘 같은 진정 영양소가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방과 함께 있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물과 함께 섭취하고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무 영양제나 먹다간 암세포에 밥을 주게 된다. 잘못된 상식은 우리 몸을 배신합니다. 베타카로틴, 고용량 비타민 E, 과한 엽산, 칼슘, 셀레늄. 이 5가지는 필요한 양을 넘기면 건강을 해칩니다. 반대로 음식으로 섭취하면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음식은 완벽한 조합의 결과물입니다. 당근과 시금치 한 접시에는 섬유질, 항산화 물질,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고, 그 덕분에 영양소가 서로 도와 흡수됩니다. 반면 알약 속 영양제는 단독 성분만 고농도로 들어있어 조금만 과해도 간과 신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건강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좋다니까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소화가 안 된다면 뭔가 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식탁을 영양제 삼으세요.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다양하고 신선하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안전한 영양제, 비타민 D, 비타민 B12,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선택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양제를 줄이거나 어떤 음식을 식탁에 올려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